밑으로 나오니까 뭔가 되게 새롭네요. 화면도 잘 보이시죠? 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슬리밍고 그룹 바른자세 기업구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조부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슬리밍고, 플레이 슬리밍고 어플 다들 사용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 어플 사용하셔서 전후 이제 사례에 이제 올려주시는 분들께 이제 저희가 추첨을 해서 이제 월마다 소정의 이제 상품을 드려요. 그러니까 많이 촬영을 한번 해보시고 전후 이제 결과가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은 그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많이 한번 써보시고 많이 피드백도 많이 주세요. 저희 5월달 바코드 일정이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여기서 또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근처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날짜, 시간 확인하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오프라인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했던 그 발가락 움직이는 거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발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영상으로 이게 영상은 안 나오는 거 같네요. 발가락 그때 움직였던 거,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가락이 이렇게 꽉 쥐었다가 폈다가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금요일 날 제가 했었는데, 이렇게 쥐었다가 폈다가. 지금도 발 움직이실 수 있으신 분들, 발가락 움직이실 수 있으신 분들은 발가락 이렇게 한번 쥐었다가 폈다가 하면서 내 발가락이 여기 손가락처럼 이렇게 각이 여기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두 군데에 각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아니고 너무 일자이거나 하시면은 안 되고 발가락이 이렇게 잘 쥐어질 수 있게끔 여기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발가락 움직임이 잘 나와야 된다고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사진으로는 이제 혹시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 선수는 이제 티그트 아세파라는 선수인데 2023년 그러니까 작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을 한 선수거든요. 2시간 11분 53초. 기존의 세계 기록보다 2분 더 빠르게 이제 세계 기록을 갱신한 선수예요. 이제 이 선수가 신은 신발이 이제 한번 화제가 됐었는데 아디다스에서 이제 나온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라는 이제 신발이거든요. 기존의 운동화들보다 40% 정도 더 가벼운 신발이라고 해요. 남성 이제 270mm 기준으로 140g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 선수도 이제 이렇게 기록 갱신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신발의 역할이 크다 하면서 이렇게 신발을 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 내용은 신발에 대한 거예요. 저번에 이야기를 드릴 때 발에 대해서 제가 2번 연속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에 저번에 했던 거는 발코어, 그러니까 발의 아치를 잘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운동도 더불어서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도 꽤 중요하죠. 신발을 안 신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죠. 이제 맨발로 이제 길거리 다니거나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이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데, 이러한 신발을 신고 많이 걸으시는 분들은 막 만 보씩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 만 보씩 굳이 안 걷더라도 거의 한, 오래 신으시는 분들은 한 10시간 가까이도 신으실 거고, 뭐 적게 신으시는 분들도 한 3, 4시간 정도는 신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신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 처음에 이제 발을 디디는 과정을 통해서 발바닥에 대한 감각 정보들이 뇌로 전달이 되고 뇌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왔네 다시 이러한 신호를 보내야지 하면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신호를
받아서 우리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데 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장갑 끼고 뭔가 생활을 하거나 하지 않죠. 뭐 이런 물체를 만진다라고 바쁠 때도 만지면 손바닥에 대한 그러한 정보들이 뇌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발은 다르죠. 우리가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게 되니까 발바닥에 대한 옳은 정보가 뇌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그 신발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정보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좋은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통 이제 통증이 벌써 심하시거나 하치가 벌써 무너지셨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너무 상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즘 스포츠 활동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등산화, 뭐 테니스와 골프와 족구와 이렇게 제가 가져왔는데 이러한 스포츠 종목에 맞는 신발을 신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그 종목을 잘 즐기실 수 있으세요. 한 번씩 보면은 뭐 테니스화 신고 뭐 족구를 한다든지 뭐 등산화 신고 뭐 골프를 한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해당 종목에 맞는 내가 즐기는 스포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스포츠 종목에 맞는 운동화를 신으시는 게 좋고 하실 때 너무 디자인만 보지 마시고 내 발에 딱 맞는 신발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신발 가게 가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디자인은 되게 예쁜데 내 발 사이즈보다 뭐 한 치수가 커 혹은 한 치수가 작아 이러면 또 고민하기 시작하시죠. 디자인은 예쁜데 디자인에 맞춰서 그냥 팔지 한 치수 차이니까 그냥 팔지 아니면 내 발에 맞는 다른 걸 팔지 이런 걱정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발 사이즈에 맞는 거 착용해 보시고 내가 신었을 때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러한 쪼리 같은 거 요즘 이제 날이 계속 더워지면서 이제 곧 여름이 올 텐데 여름 되면 이런 쪼리, 크록스 신으신 분들이 이제 꽤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크록스, 쪼리 많이 혹시 신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쪼리는 여기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불편해서 쪼리는 잘 안 신고 크록스도 저는 별로 안 신고 슬리퍼는 가끔씩 한번 신는 것 같은데 이런 크록스를 많은 분들한테 왜 신냐고 물어보면은 이게 편하니까 보통 많이 신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잘 휘어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편한 건 맞죠. 편해서 이제 신게 되는데 이러한 크록스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골관절 전문가 메간 리히라는 박사님은 크록스 신발은 장시간 착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크록스 같은 부드러운 소재의 신발은 뒤꿈치를 제대로 잡아줄 수 없어 발가락에 상당한 힘이 들어가게 되고 이로 인해 발가락의 변형이나 굳은 살, 힘줄염 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발 뒤축을 뒤축이 이제 내 발 뒤꿈치를 강하게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쪼리나 크록스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를 지지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발목이 잘 휘어지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신게 되면은 이제 여기 발가락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런 쪼리 같은 것도 쪼리가 안 빠지기 위해서 발가락을 좀 많이 들어야 되고 크록스 같은 경우에도 내 발등에서 단단하게 지지가 되어서 걸을 때 보면 발목을 움직이면서 걸어야 되는데 발목을 움직이면서 걷자니 이게 빠질 것 같으니까 발가락에 힘을 더 주게 되거든요. 이렇게 발가락에 힘을 더 많이 쓰게 되더라라고 말씀하셨고 발 건강 전문의 알렉스 코르라는 박사님은 신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뒤꿈치와 발가락을 안전하게 지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도 발 뒤꿈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발목 부종이나 통증 등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 상당수가 크록스 신발을 신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 휘어지는 신발일수록 발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데 크록스가 대표적이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크록스가 전체적으로 발목을 잘 지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발목에도 무리가 많이 가더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발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 신발이 좋다, 안 좋다를 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은 크록스와 쪼리는 가급적 좀 안 신으시는 게 좋고 발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보통 많이 신으시는 것들은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병원에서 조금 많이 만났었는데 이러한 효자 신발, 효도 신발이라고 불리는 신발들을 꽤 많이 신으시거든요. 자녀분이 선물해줬네 하면서 이런 신발들을 이제 많이 신으시는데, 이러한 신발들은 보통 이제 푹신한 재질로, 뒤꿈치가 푹신한 재질로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효도 신발, 효자 신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러한 신발도 꽤 신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뒤에 스프링처럼 이렇게 뒤꿈치 쪽에 달려있는 신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신발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저는 전체적인 푹신한 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푹신한 신발이랑 푹신하지 않은 신발이랑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뉴스에서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뉴스 제목들이 있어요. 푹신한 운동화 신고 봄나들이 가자 이러한 뉴스 기사도 있고 푹신한 쿠션 있는 신발 무릎 관절 망치는 주범이라는 기사도 있어요. 도대체 푹신한 운동화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는 논문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루머티즘 학회에서 이제 나온 논문인데 무릎 골관절염에서 관절 하중에 대한 일반적인 신발의 효과라는 주제의 논문이거든요. 걷는 동안 관절의 하중이 높아지면 무릎 골관절염의 중증도 및 진행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신발 네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첫 번째 신발은 일단 여기를 영어라고 좀 해석하는 게 힘들었는데 첫 번째 신발은 남학신이라고 해석이 돼요. 남학신이라는 뒤에서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보고 추론을 했을 때 그냥 딱딱한 신발을 표현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한 신발. 그 다음에 쿠션이 있는 약간 기능성 신발이라고 하는 제품들. 그래서 쿠션이 있는 기능성 신발. 그 다음에는 평평한 운동화. 네 번째는 슬리퍼.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어떤 게 무릎에 대한 부하가 제일 높았을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딱딱한 신발, 쿠션이 있는 기능성 신발, 평평한 운동화, 슬리퍼. 네 가지 중에서 딱딱한 신발과 푹신한 안정성, 기능성 신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높은 최대 무릎 내전의 모멘트를 가져왔다라고 하거든요. 최대 15%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무릎이 그러니까 안쪽으로 꺾이면서 무릎의 통증을 부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면 무릎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논문이고 이, 이 논문 내용은 아닌데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하나 실험을 한 걸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일반 운동화, 단화, 쿠션화, 이거 구두처럼 보이는데 안에 푹신한 쿠션화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무릎의 부하를 봤을 때 단화는 497, 일반 운동화는 500, 쿠션화는 529, 530 이렇게 나왔어요. 단화랑 일반 운동화는 큰 차이가 없고 단화랑 일반 운동화 비교해서 쿠션한 한 30 정도 높은 걸로 보이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한 6에서 한 8% 정도 더 높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으세요? 30 정도 차이. 실제로 느끼시기에 그렇게 압력 차이가 많이 안 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걸을 때 실리는 압력은 무게에 이제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한 3배, 4배까지 실린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이면은 체중이 2배라고 하면은 120kg, 4배라고 하면 240kg.
이렇게 무게를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이 무게로 이 무릎이 받는 부하를 비교를 했을 때 약 한 15kg 정도의 하중이 무릎에서 실린다라고 하거든요. 15kg씩 무릎에 계속 쿠션을 신었을 때 자극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5kg씩 자극이 우리는 적게는 뭐 1000보, 2000보부터 해서 많게는 1000보까지 가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계속적인 충격이 무릎에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쿠션화는 좋지 못하다라고 논문상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도 있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인간진화생물과 데니얼 리버먼이라는 교수님, 여기 옆에 보이시는 교수님인데, 우리 몸 연백이라는 책도 쓰시는 이러한 교수님이신데, 네이처지라고 하면 꽤 공신력이 있는 학회지거든요. 이분께서 미국과 독일, 케냐 연구자들과 함께 걸을 때 발생하는 충격량에 대한 논문을 네이처지에 올리신 거예요. 그룹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쿠션이 있는 신발, 쿠션이 없는 신발, 맨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 분석을 한 거거든요. 결과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뒤꿈치가 땅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은 충격을 계속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망치로 강하게 땅을 치는 것과 같이 충격이 계속 우리 몸에 발생이 되게 되는데 그 충격량을 한번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영 반발력이라고 해서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화살표 체크해 놓은 부분이 세 부분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맨발, 두 번째는 쿠션이 없는 신발, 세 번째는 쿠션이 있는 신발.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최대 충격량을 나타낸 건데 최대 충격량은 세 그룹 다 거의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걸을 때 우리가 10의 충격을 예를 들어서 받는다라고 보면은 맨발이든 쿠션 없는 신발이든 쿠션 있는 신발이든 우리 몸에 10의 힘이 들어오는 건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본 거는 충격 전달 속도예요. 충격 전달 속도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맨발,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쿠션이 없는 신발, 노란색으로 된 게 쿠션이 있는 신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전달 속도가 맨발이 제일 빠르고 쿠션 없는 신발이 그 다음 쿠션 있는 신발이 충격 속도가 제일 늦어요. 그러니까 10만큼 도달을 할 때, 10만큼의 충격량에 도달을 할 때 맨발은 빨리 도달을 하고 쿠션 있는 신발은 천천히 도달하더라. 이렇게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뭐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맨발인 거, 쿠션이 있는 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과를 어떻게 내가 이끌어내느냐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는 최대 충격량, 그러니까 합산 충격량을 봤을 때 지금 제일 앞에 보이는 게 맨발을 제가 나타낸 거거든요. 맨발의 면적이랑 그다음 가운데 있는 게 쿠션 없는 신발이랑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쿠션 있는 신발. 면적이 어떤 게 더 넓은 것 같으세요? 쿠션이 있는 신발이 제일 면적이 넓죠. 이러한 합산 충격량이 쿠션이 있는데 쿠션이 높은 신발은 최대 충격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속도를 지연시킬 뿐 쿠션 있는 신발을 신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은 그냥 시간을 늦춰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에서 10까지 도달한다고 봤을 때 맨발은 0에서 바로 10이 되니까 합산 충격량은 1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쿠션이 없는 신발은 0에서 3, 6, 10 이렇게 가다 보니까 3, 6, 10을 가하면 19가 되는 거고 쿠션 있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도달을 하다 보니까 1부터 10까지 더한 55가 합산 충격량이 되는 거고 혹시 이해가 가실까요? 그래서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맨발 혹은 쿠션이 없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앞에서 제가 이야기 계속 드리는 거랑 전체적으로 보면
쿠션이 너무 과하게 있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쿠션이 있으면 부드러우니까 내 발목이나 무릎 관절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는 연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발을 이렇게 봤을 때 뒤쪽을 백카운터라고 보고 밑에 이제 이 부분 밑창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밑창에서는 이제 힘솔이 중요하다고 해서 요즘 그 깔창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 미드솔 얼마나 푹신하게 만들 거냐를 판단하는 미드솔 그다음에 겉에 싸고 있는 아웃솔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비율로 가져갈 거냐를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신발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좀 신발이 보였다 안 보였다. 신발을 이렇게 봤을 때 뒤축을 잡았을 때 단단한 느낌이 나는 게 일단은 좋아요. 딱딱이 아니라 단단한 느낌. 그래서 여기 뒤꿈치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이 잡아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만약에 이렇게 옆에서 만졌을 때 너무 말랑하거나 너무 딱딱해도 좋지 못하다라는 거 앞에서 전문가들이 말했을 때 그렇게 말했었죠. 뒤꿈치를 단단하게 지지를 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발을 고를 때 이 부분 꼭 한번 만져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발가락 접히는 여기 앞에서 보이는 댐프라는 부분이거든요. 신발을 벗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발가락이 접히죠. 이렇게 접혔을 때 이 접히는 부분으로 내 발가락이 다 위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발가락이 이 접히는 부분에서 조금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이러면 발가락의 변형을 지속적으로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신었을 때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내 발가락에 정확히 위치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도 이렇게 밑으로 꾹 눌러봐요. 이 부분이 부드럽게 접혀야 돼요.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발가락 접히는 부분을 힘주면서 걷는 게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질 때 부드럽게, 이 부분은 부드럽게 접혀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딱딱한 신발이 안 좋다라고 한 거는 우리가 걸을 때 이러한 비틀림도 놔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비틀림. 이러한 비틀림에도 살짝씩 일어나줘야 돼요. 마찬가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쉽게 비틀어지면 안 되고 적절한 가분도로 어느 정도의 비틀림이 나져야 한다는 것. 원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전주 금요일 날 구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급하게 좀 추가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빠르게 할게요. 이렇게 구두 보통 많이 신으시죠. 뭐 남성분들도 신으시고 여성분들도 신으시고 굽이 높은 구두, 굽이 낮은 구두, 많은 구두들을 신고 있는데 제가 발의 형태, 구두 디자인, 구두 착용 태도에 따른 발의 불편감이라는 이제 논문을 하나 본 건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에 있으신 분들을 전체적으로 본 거예요. 신장도 다 다르고 여기 발 사이즈, 발볼 넓이, 발가락 길이 이렇게 다 다양한 분들을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다 보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건데 여기서 보면 발가락 길이가 막 이집트인, 로마인 이렇게 나뉘죠. 저도 이걸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집트인 같은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이 긴 보통의 발을 이집트인 발이라고 하고 로마인 타입은 네모발이라고 하는 엄지발가락, 검지, 중지 세 개가 거의 같은 길이이신 분들이 네모발이라고 해서 로마인 타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인 타입은 칼발이라고 해서 두 번째 발가락이 가장 좁고 긴 모양을 한 발 모양을 그리스인 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러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통증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한 자료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250mm 이상의 큰 발, 여성인 분들은 250mm가 큰 발인 것 같네요. 250mm 이상의 큰 발일 경우, 그리고 발볼이
넓을 경우, 그리고 로마인 타입. 로마인 타입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약간 그 네모발, 엄지, 중지, 검지 세 개의 발가락 길이가 거의 비슷한 로마인 타입. 그리고 아치가 높으신 분. 그리고 이거는 앞에 내용들을 봤을 때 아치가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아치가 너무 낮은 평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치가 정상 아치가 아닌 분들 이러한 분들일수록 통증 정도가 더 많더라 발의 변형 및 부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구두굽이 높을수록 그리고 뾰족코 모양의 구두를 착용할 경우 피로와 통증뿐만 아니라 변형과 부작용이 일어난다라고도 결론을 내렸고 실제 발 사이즈보다 크거나 작은 구두를 착용했을 경우 피로와 통증이 발생하더라라고 이 논문에서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혹시 내 발이 250 이상인지, 그리고 내가 발볼이 넓은 편인지, 그 다음에 발가락, 엄지발가락, 검지, 중지, 세 개의 발가락이 거의 일자인 네모발 타입인지, 그 다음에 내 하치가 정상 하치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아, 내가 발이 좀 변형이 오기 쉬운 타입이구나. 그러신 분들은 관리를 더 많이 하셔야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구두굽이 높을수록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뾰족한 모양의 구두를 착용했을 경우 아무래도 발가락 사이가 더 모이게 되면서 변형이 일어나기가 쉽더라라는 거. 그래서 그때 그 금요일날 물어보셨던 분들께서 구두굽 높이도 물어보셔서 이것도 제가 한번 보니까 신발굽의 높이가 하지 근육 근육 활동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운동화를 신고 30분을 걷고 5cm 깔창을 착용하고 30분을 걷고 그 다음에 9cm 힐을 신고 30분 동안 걸은 후에 하지 그러니까 하지에 어떠한 근육 활동도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0cm, 5cm, 9cm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신발굽이 높을수록 비복근의 정기적 활동이 유리하게 커진 것이 키높이 신발을 착용 후 중격 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비복근의 활동이 증가되었다라고 생각되며 그러니까 굽이 높을수록 비복근,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의 활동이 증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센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테이블이 여기 표같이 보이는 게 결과치를 나타낸 건데 제일 밑에 G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비복근, 종아리 근육의 활동도를 나타낸 거거든요. 첫 번째 보면 9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운동화를 신었을 때 98. 그 다음에 5cm 깔창을 신었을 때 210, 거의 한 2배 이상의 근활성도가 나타나게 돼요. 5cm만 신어도. 그리고 9cm 힐을 신게 되니까 283, 거의 한 3배 가까이 근활성도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cm를 신었을 때 2배, 9cm를 신었을 때 3배의 종아리 근육이 더 많이 쓰이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는 구두굽 높이가 한 다리 서기 자세에서 대고등근, 척추세운근, 넉다리 고등근, 비넉다리근의 근육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그러니까 몸통, 우리 코어라고 하는 부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낸 건데, 이거는 0cm, 3cm, 7cm를 본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후 분석 결과 척추 세운부는 0cm와 7cm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넉다리 고등근이라고 하면 허벅지 앞쪽 근육을 말하는 거거든요. 허벅지 앞쪽 근육에서는 0cm, 3cm, 7cm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허리 근육은 0cm에서 3cm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7cm까지 가니까 허리 근육 더 활성화 정도가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허벅지 앞쪽 근육은 3cm, 7cm, 3cm만 돼도 허벅지 앞쪽 근육이 많이 쓰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또 보면 제 머리 때문에 가리는 거 아니에요? 굽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척추 세운근의 근육 활성도 증가율이
대고등근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상체가 그 높은 굽을 신게 되면 상체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살짝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종아리 근육을 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서 상체는 어때요? 세워야 되죠.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허리 근육이 더 많이 쓰이게 되고 허벅지 앞쪽 근육도 많이 쓰이더라. 그 차이는 0cm에서 7cm로 갈 때 허리 근육이 더 많이 차이가 나게 되고 0cm, 3cm, 7cm 모두 3cm만 높아져도 허벅지 앞쪽 근육이 더 많이 쓰이더라 하는 거. 그래서 하이를 신게 되면 이렇게 제일 왼쪽에 있는 여성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하이를 신게 되면 너무 앞쪽으로 쏠리게 되고 앞쪽으로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 허리를 뒤로 꺾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발가락 쪽, 뒤꿈치 쪽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허벅지 앞쪽에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되겠죠. 당연히 허리 근육이 많이 쓰이면서 허리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이렇게 되면 옆에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 뭔가 좀 엉덩이가 힙업되어 있는 느낌이 나기도 해.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하이를 많이 신으시는 거죠. 미적으로 좀 더 예뻐 보이려고. 근데 건강적으로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종아리 근육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허벅지 앞쪽 그리고 허리 근육의 활성도가 높아지더라. 만약에 하이를 굳이 신으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5cm 이상 되는 거를 권장을 그래서 하지 않는다. 최대한 높이 신어도 7cm 이상 되는 거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제가 논문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렇다고 7cm까지는 신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가급적 낮은 굽의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펜필드라는 거에 펜필드의 뇌 지도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러한 감각, 손의 감각기관, 그 다음에 발의 감각들이 뇌에 이렇게 많이 분포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뇌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손바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 발거든요. 그러니까 힘체는 걸을 때 발바닥에 있는 감각신경을 통해 압력을 개방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다리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움직임이 잘 나와야 되는데 쿠션이 높고 부드러운 신발을 신는 거는 이제 두꺼운 장갑을 끼고 바느질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걷는 패턴이 달라지게 돼요. 걷는 패턴이 달라진다는 말은 이런 식으로 한장다리를 하면서 발이 안쪽으로 오면서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팔자다리처럼 발끝이 바깥쪽으로 하면서 걷는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자세의 걷기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걷기 패턴이 신발을 잘 못 신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신발도 중요하지만 잘 걷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앞에서 맨발에서 걸었을 때 충격량이 오히려 더 낮았다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맨발로 걸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맨발로 걷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발바닥에 대한 감각 정보들이 뇌로 잘 전달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맨발로 무작정 걸으라는 건 아니고 아치를 좀 살리면서 걸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요즘에 크록스나 실내화, 그 다음에 잘못된 걸음걸이 이런 것 때문에 아치가 무너져서 평발처럼 만들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평발이신 분들은 걸을 때 처음에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이 바깥쪽으로 가면서 걸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돼요. 걸을 때 이렇게 뒤꿈치가 딱 디뎌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힘이 가면서 이렇게 걸어져야 되는데 뒤꿈치가 닿고 한쪽으로 이렇게 힘이 가버리면은 계속 평발처럼 아치가 무너지게 되겠죠. 이렇게 걸을 때 뒤꿈치가 닿고 발 바깥쪽으로 살짝 힘이 갔다가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차주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을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걸을 때 발목을 잘 움직여줘야 돼요. 걸을 때 뒤꿈치가 먼저 닿으려고 하면 앞이 이렇게 들려야지 뒤꿈치가 닿죠. 이렇게 걸으려고 하면 복부도 좀 커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뒤꿈치가 닿고 그 다음에 중간이 닿고 끝에서 이렇게 한번 발목을 들어주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에 힘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에 힘이 가면서 이렇게 차고 나갈 수 있게끔 뒤꿈치 닫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차고 나갈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면서 걷는 연습을 하시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발끝이 이제 안쪽으로 온다든지 바깥쪽으로 온다든지 하는 움직임들을 조금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가 저번에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발가락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발가락을 움직이지 않고 발같이 만들 수 있는 운동들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걷는 방법까지 신경을 쓰시면은 이제 발에 올바른 발코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체국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발이 코어뿐만이 아니라 인체의 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체의 코어를 이런 있는 바른 자세, 중체, 하체 제품을 통해서 코어를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걸어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되면은 균형이 흔들리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복부,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의 활성도를 높이면서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바른 자세, 바른 걸음걸이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교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김태호 대표님께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유익한 신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조국원 마스터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느끼시는 소감들을 채팅으로 또 남겨주시면 준비하신 우리 조국원 마스터님이 굉장히 뿌듯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어, 어느덧 또 월요일이 됐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제주에서 막 이제, 랜딩을 해서 지금 이제 집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제주에서는 아침에 비가 왔었는데, 여기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조금 뿌옇긴 하지만 또 해가 쨍쨍합니다. 반가운 또 월요일이고요. 처음 뵙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출첵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고 우리 출첵이 모든 분들에게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 출첵의 취지에 맞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무슨 타임입니까? 스쿼트 타임이죠. 예, 스쿼트를 또 한번 멋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시간, 스쿼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71개를 했는데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좀 가볍게 어떻게 하실 거냐면, 어, 33 스쿼트를 하실 겁니다. 자, 33 스쿼트. 33 스쿼트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한 번에 내려갈 거를 하나, 둘, 셋,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 둘, 셋, 올라오는 스쿼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33 스쿼트를 오늘은 16번을 하시겠습니다. 자, 자세 잡으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한 7개 정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7개까지 하시고 힘드시면 그냥 천천히 속도에 맞춰서 따라 하시고 너무 힘들면 쉬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오늘도 16개 기록에 도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하나,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코어 힘, 하나, 둘, 셋, 자,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자,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일곱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절반 왔어요.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자, 여덟 번째 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올라올 때 코어의 힘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6개 남았습니다. 자, 10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2초 버티고 하나, 둘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지금부터 이제 운동이 시작됩니다. 자, 한 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3초 버팁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4초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5초 버팁니다.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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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3개 남았습니다.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6초 버팁니다.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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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2개 남았습니다. 자, 내려가고, 하나, 둘, 셋. 자, 다시 6초 버팁니다. 하나,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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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한 개 갑니다. 자,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팁니다. 몸 숙이지 말고 코어 힘. 6초, 둘, 셋, 넷. 버티고, 버티고, 버티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박수로 오늘도 여러분 16개 멋있게 성공하셨습니다. 자, 숨 고르기 하시고 호흡 조절하겠습니다. 야, 허벅지 터질 것 같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계시다. 네, 저도 참 뿌듯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숨 고르기, 호흡 조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 참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숨 고르기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플레이 슬리밍고 앱이 벌써 출시가 됐고요. 애플 쓰시는 분들, 구글,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보시고 QR을 여러분들이 바로 스캔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각 앱스토어에서 플레이 슬리밍고를 검색하시면 12초 만에 여러분들의 자세를 측정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까지 향후에 계속적으로 고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과 피드백 그리고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계속적으로 앱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참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시는 앱이다. 이게 저희 플레이 슬리밍고의 가장 큰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전 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을 하고 있는 우리 슬리밍고 그룹에서 가장 선봉장인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 즉 박코디 교육이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체 일정 참조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잘생긴 마스터님, 아까 조보건 마스터님 보셨죠? 그리고 우리 소장님, 또 정은상 마스터님, 이윤경 마스터님, 또 차지현 마스터님 등등 우리 마스터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와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하우들,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건강 상담도 괜찮습니다.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가 바른 자세 만들기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이 취지이니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 5월 달에 전체 일정인데요. 4번의 지역별 창업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과 시간 잘 체크하셔가지고요. 오전에 하는 것과 오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평생 직업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오랜 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육체적이고 고단한 노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을 점점 전문가로서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시킨 우리 슬리밍고에서 창업과 창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의 시간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지역의 일정 참조하셔서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거의 뭐 마무리가 될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공지를 합니다. 우리 337책에 처음으로 이 명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337책의 세계관을 많이 좀 저는 욕심상 확장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이 정리의 달인, 대한민국 넘버원 최초의 이 정리 컨설턴트인 이 윤선현 대표님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야, 출첵에서 저런 분이 나와 유튜브 거의 18만 지금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고 많은 대기업들에게도 지금 현재 이 정리의 중요성, 그래서 기업에서 정리라는 것은 결국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방송에서 나눴고 또 베스트셀러 저자로서 많은 책으로도 전달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라이브, 직접 듣는 직강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2번을 마련했습니다. 짧은 시간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5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출첵과 5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출첵 2번에 거쳐서 공간과 시간의 정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이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좀 많이는 할 수 없고요. 오늘 다산의 인력과 메시지 하나 전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르게 잘 살아보자를 2부를 진행하는 엄태호 슬리밍고 그룹 대표이고요. 159일 차입니다. 계속 우리가 바르게 건강함도 중요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자기경영이라는 주제로 126번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4월달도 얼마 남지가 않았죠. 4월 29일인데요. 오늘은 책은담의 문장으로 다산의 메시지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경지에 이르면 기발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적절할 뿐이고 인품이 경지에 이르면 특이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연스러울 뿐이다. 아, 정말. 그래서 고수는 심플하고 고수는 명료하다, 단순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책은담의 이 문장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다산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본질에 가까워진 단순함 속에는 무수한 복잡함이 담겨 있다. 거기에 많은 것들이 응축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모든 과잉을 제거한 것이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뭔가 핵심적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어떻게 보면 가슴에 이제 꽂히는 뾰족한 메시지가 저는 바로 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피카소의 그림도 굉장히 추상하지만 단순화를 통해서 그 소라는 그림 여러분들 피카소의 작품 기억나십니까? 그냥 선으로 이렇게 소를 표현했지만 그게 얼마나 큰 소의 디테일을 그 외의 것들을 다 가지치기를 하면서 소가 아닌 것들을 다 쳐내고 나니 선만 남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소로 인식할 수 있는 메시지에 집중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단순해지고 심플해지는가가 결국 본질에 가까워지며 우리가 경지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고수들은 심플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절차들이 복잡하진 않습니까?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내용을 전달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핵심은 빠지고 이 장황하게 드러나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작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조금 더 단순하게 핵심에 뾰족하게 다가가는 그런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어떻겠나 그리고 도전해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나눴던 메시지인데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또 실패했는가? 괜찮다. 다시 시행해라. 그리고 더 나은 실패를 하라. 사무엘 이 베키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맨날 성공, 뭐, 잘 되는 거, 뭐, 이렇게만 추구하고, 1등이 아니면 2등은 기억하지 않는 뭐, 더러운 세상,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성공 만능주의, 1등 제일주의를 주창하면서 우리들이 하는 실패는 감추고, 어떻게 보면 치부 같고, 또 그 실패한 자체가 삶의 패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라는 단어에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은 결국 수많은 실패들 속에서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쟁취한 하나의 결과물일 뿐이죠. 저는 그걸 부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산물의 하루 오늘 여러분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더 많은 실패를 해보자. 오늘 더 많이 실수하고 더 많이 넘어지고 더 많이 좌절하며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더 많은 위기에 봉착하며 더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으려고 도전하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실패의 달인들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오늘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실패가 두렵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계적인 이 SF 거장이자 작가인 그리고 영화 감독이기도 한 스티븐 킹이 그의 첫 번째 소설인 캘이라고 하는 책은요. 출판사로부터 30번이나 거절당했대요. 저는 그 출판사 사장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024년이 되면 스티븐 킹은 만날 수도 없는 거장이 됐을 거거든요. 근데 그는 스티븐 킹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스티븐 킹은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해리슨 포드입니다. 우리에게 인디아나 존스 그리고 여러 영화에서 대통령 역할과 또 뭐 이 서부 역할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명배우죠. 이 해리슨 포드 역시도 이렇게 잘생기고 연기를 잘하는 분이 30살 중반까지 배역을 못 구했대요. 그래서 목수일을 이제 더블링하면서 이제 투잡을 뛰면서 이렇게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해리슨 포드는 위대한 배우가 되어졌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로키의 실버스타 스텔론입니다. 지금 그는요, 뭐 세계 최고의 액션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가 무명의 포르노 배우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는 이 포르노 배우였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성공하고 싶었고 연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거의 일주일 만에 극본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로키라고 하는 영화의 모티브가 됐고 그는 로키라는 이 영화의 극본을 일주일 만에 썼다는 이런 놀라운 얘기가 있죠. 그리고 그 영화를 그렇게 제작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로키로 출연을 하는 조건으로만 이 판권을 어떻게 보면 이제 넘기겠다 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까지 1,500번을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1,500번 거절 당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뭐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저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여기 또 더 지독한 사람이 있어요. 마이클 조던이란 미국 NBA 프로농구 리그의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이 6번의 NBA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 6번의 우승 중에서 3번 연속 우승을 2번이나 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요.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 9,000번의 슛을 실패했대요. 그리고 300번이 넘는 게임. 그러니까 이 슛을 성공시키면 팀이 이기고 이 슛을 실패하면 팀이 지는 그런 중요한 슛을 300번이나 이제 이렇게 게임에 패배할 정도의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수 같으면 이 정도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 우리들이 힘들면 포기하는 게 우리 장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커넬 샌더스 이분요. 아우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레스토랑 경영하다가 잘 되는 레스토랑이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65세에 이제 연금까지도 이제 받을 수 없는 완전한 파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KFC라고 하는 치킨 레시피를 그가 만들어냈고 이 레시피를 팔려고요. 1009번의 거절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0번 거절 당해보셨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국 1009번째에 그의 파트너를 만났고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저 하얀색 양복을 입고 인자한 미소를 짓는 안경 쓴 흰 수염과 흰 머리의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죠? 마지막입니다. 어느덧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가전기구의 청소기구 드라이기의 대명사, 그렇게 명품 드라이기와 이 청소기를 만든 제임스 다이슨, 5,126번의 실패를 했대요. 이 정도 실패가 아니면 오늘 여러분 두세 번 하루에 뭐 고객을 만나든 뭐 여러분들 하시는 어떤 일을 하든 깨어지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이분들이 성공했으니까 그 실패가 더 아름답습니다. 더 위대해요. 우리도 그래서 오늘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해도 다시 한번 훌훌 털어내고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지. 내가 핵심을 심플하게 전달하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어떤 경지에 이르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더 성장해서 다시 가는 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의 메시지, 살아있는 표본으로 보여준 이들의 실패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실패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그러나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들처럼 위대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다시 한번 실패를 향해서 뛰어들어고 도전해 봅시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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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